자,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오늘 아시아 시장이 정말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이요. 경제 지표랑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움직임을 보여서 모두를 좀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이 현상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이 숫자, 플러스 76.2%. 이게 바로 한국 코스피 지수가 지난 1년 동안 기록한 상승률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오늘 아주 강력한 급등으로 그 정점을 찍었는데 이건 뭐 거의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수수께끼가 하나 나옵니다. 4분기 GDP가 깜짝 하락, 그러니까 0.3%나 위축됐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뜨거웠을까요? 도대체 무슨 힘이 한국 시장을 거의 사상 최고치까지 밀어 올리고 있는 걸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의 시장 움직임부터 시작해서요. 그 이면에 숨겨진 이론들은 뭔지, 또 이걸 중국 시장 상황이랑 비교해 볼 거고요. 더 나아가서 전문가들은 이럴 때 어떤 전략을 쓰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지 그 전망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상황부터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보시죠. 자, 표를 보시면요. 오늘 한국 시장의 상승세가 유독 눈에 띕니다. 코스피도 0.87% 올랐지만 특히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은 무려 2%나 급등했어요. 이건 뭐 중국이나 홍콩 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 아주 훨씬 좋은 성과를 낸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위협을 철회하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동결하는 등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국 4분기 GDP가 예상을 깨고 0.3%나 감소했다는 거. 이렇게 상반된 신호가 막 엇갈리는데 시장은 왜 상승을 선택했을까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단순한 경제지표 너머를 봐야 합니다. 이번 분석 리포트가 제시하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시장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처럼 모든 사람이 이성적으로 데이터만 보고 투자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같은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대신에 지금 시장을 이끄는 건 단기적인 잡음, 그러니까 분기 GDP 같은 거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구조 개선이나 기업 지배구조 개혁 같은 큰 그림을 보는 전문가적 직관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급등은 바로 이 관점으로 봐야 설명이 된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이 딱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장이 오랜 왜곡을 바로잡고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 이 말은 단기적인 경제 지표가 좀 안 좋더라도 구조적인 개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 급등의 또 다른 열쇠로 사이클 동기화라는 개념이 제시되는데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지금 시장에 이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이유는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이클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정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째, 반도체 재고 리듬을 나타내는 40개월 주기. 둘째, AI 같은 기술 혁신을 이끄는 54년짜리 거대한 파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경기 순환을 보여주는 9.6년 주기가 딱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한국 시장과는 대조적으로 중국과 홍콩에서 나타나고 있는 좀 더 차분한 안정화 현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리포트는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바이두의 칩사업부 IPO처럼 규칙이 투명하고 재산권이 잘 보호되는 기술 분야, 즉 포용적 제도가 있는 곳에는 투자자들이 믿고 돈을 넣는 반면에 차이나반키의 부채 문제처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불투명하고 규칙이 제대로 없는 부동산 분야, 즉 착취적 제도가 있는 곳은 다들 기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실제로 바이두나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PT 같은 기술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결국 제도가 얼마나 투명한지가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복잡한 이론들을 가지고 실제 분석가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 전략을 짤까요? 그 청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포트가 제시하는 알파 AI 2026이라는 전략인데요. 아주 체계적인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핵심 아이디어예요. 상승세가 강한 한국 코스닥 150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홍콩 기술주 사이의 모멘텀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2단계는 리스크 관리. GARC 같은 통계 모델로 변동성을 미리 예측해서 손절 라인을 정하고 투자 규모를 조절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실행인데요. MCMC 같은 최신 기법을 써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대응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식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분석들이 월말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이 모델들을 종합해 봤을 때 리포트는 월말까지 이 강세가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150 지수는 5.43% 추가 상승을, 그리고 바이두처럼 확실한 호재가 있는 종목은 무려 11%가 넘는 상승을 예측하고 있네요. 구체적인 목표가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항상 있죠. 하지만 글로벌 투자 심리가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또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예상대로 잘 나온다는 가정 하에 이 분석은 강세장이 계속될 확률을 65%로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횡보할 가능성은 20%,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15% 정도로 보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움직임에서 우리가 딱 하나 가장 중요하게 얻어가야 할 아이디어는 뭘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시장은 그냥 경제 데이터 숫자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 투자자들의 심리, 분위기, 그리고 거대한 사이클이 얽혀있는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재산권 보호 같은 국가의 제도 수준이 투자자들의 신뢰와 자본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것. 셋째, 요즘 똑똑한 퀀트 전략은 바로 이런 복잡한 요소들을 전부 모델링해서 이론과 리스크 관리를 결합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시아 시장의 가장 큰 테마는 AI, 반도체, 로보틱스의 융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AI 모델이 앞으로 더 강력해지면 단순히 시장 심리를 예측하는 데서 그칠까요? 아니면 AI 자체가 시장 심리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다시 말해, 우리는 시장을 관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쓰는 그 관찰 도구가 시장의 본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걸까요?